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는 무엇보다 외로움에 취약할 수 있어요. 사람은 가슴 벅참, 공허함, 괴로움 등과 같은 감정을 서로 나눌 때 친밀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외롭죠. 부모 때문에 외로운 자녀의 가슴에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속에 매몰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몇 가지 패턴을 보이기가 쉬워요. 먼저는 사람들에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는 외로움 속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게 돼요. 이런 생각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잘해줄 뿐 진짜 나를 좋아하진 않아 라는 신념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증명해 주길 원해요. 항상 자신을 1순위에 두고 무슨 요구를 해도 들어주길 바라며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죠. 그 집착은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고 원하는 걸 반드시 가지려 해요. 이처럼 외로움으로부터 비롯된 집착은 자칫 의심과 불신의 편집증적인 경향으로 번지기가 쉬워요. 외로운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관계 패턴 두 번째는 감정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외로워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외로운 아이는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는 정서적 위로자로 살게 돼요. 정서적 위로자가 된다는 건 감정 노예로 산다는 뜻이고 아이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착취당하는 아이는 수시로 바뀌는 부모의 기분을 맞추느라 불안하고 눈치가 발달하죠. 이런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아주 애를 쓰며 살게 돼요. 마음에 없는 아첨이나 애교를 부리고 아주 가식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하면서요. 또 감정 노예로 살면서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느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미숙한 성인 아이의 특징을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욕구 조절이 어렵고 기분이 틀어지면 못 견디면서 화를 잘 내죠. A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A의 부모님은 서로 간에 소통을 안 해요. 오직 딸 A를 통해서만 대화를 하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싶으면 딸을 불러요.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식사하고 싶은 마음을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도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딸을 통해서 그 의사를 전달을 해요. A는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결혼을 생각을 접죠. 왜냐하면 자신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이 헤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A는 무력감 속에서 힘들어하고요.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내재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싸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에 부모는 A를 비난하기 일쑤죠. 네가 웬수야. 너만 아니었어도 네 애비랑 내가 이런 꼴로 살지는 않았을 거야. 이 애물단지야.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요. A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주눅이 든 채 살았어요.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아첨을 하는 반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잘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곤 했어요. 외로움 속에 성장한 사람들에게 흔한 관계 패턴 세 번째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방임 속에 자란 외로운 아이는 뭐든지 알아서 해야 해요. 그 덕에 자립심 강하고 독립적이며 아주 똑 부러진 어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마음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설사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 손 쳐도 그것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공허감이 커지고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존재적 수치심, 그리고 빈틈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완벽주의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안게 되죠. 즉, 일처리 면에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의존적인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B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면서 무지무지 바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B에게 뭐든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B는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챙기는 일이나 중고등학교 때 학업, 진로에 관한 문제를 혼자 결정하곤 했어요. 친구 간에 괴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공부가 잘 집중이 안 돼서 고민이 많을 때도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죠. 이렇게 살아온 B에게 사람들은 어른스러운 아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친과 친밀해질수록 의존적인 욕구가 커지면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죠.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생기자 숨어있던 의존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 거예요. 외로움 속에 성장한 사람들은 연민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관계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외로운 사람들은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또 우울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발달시키게 돼요. 연민이란 감정은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연민이 많으면 피해자나 약자를 위로하거나 때로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해요. 이런 관계를 지배적 의존이라고도 해요. 지배적 의존은 자신이 우월한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주지만 사실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때 관계에서 도움을 받는 약자는 종속적 의존을 하게 돼요. 유 씨는 우울감이 아주 심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과 갈등 상황이 빚어졌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친구들과 긴밀해지면서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이에 대해서 유 씨는 몹시 화가 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작은 회사의 경영주였고 권위적이고 작은 일에도 화를 심하게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길 아주 잘했죠. 집안일에는 무신경했고 아내와는 교감이 없었고 게다가 가끔씩 아들을 질책하며 때리기까지 했어요. 외로움에 쩔어있던 유 씨는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아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기 시작했죠. 아들이 밖에 나갈 때는 수시로 자기한테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전화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최근 들어서 엄마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집중하느라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진 거예요. 유 씨는 아들과 연민에 의한 지배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아들은 종속적 의존을 하고 유 씨는 지배적 의존을 하고 있고 남편은 가해자인 셈이 되는 거예요. 유 씨는 진심으로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들을 심리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아내들은 종종 연민에 의한 지배적 의존을 경험해요. 이런 아내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와 밀착됨으로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외로움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려 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도 일정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삐그덕거리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자녀가 외로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잘하죠.
부모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자고요. 상담심리다 뽀유였습니다. 감사해요.